무상 수준과 손익의 영향. 자, 다음 거래 중 주 3일에 2000X1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금방 나올 수 있는데 하나하나 회계 처리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1번 2000X1년 3월 중 원재료를 3천만 원에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 원재료 들어오고 3천,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자, 매입 채무. 자, 뭐 당기 순이익에는 뭐 영향이 없죠? 없습니다. 뭔가 손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2번 2000X1년 5월 중 한 주당 액면 1,000원의 주식을 발행금액 2,000원으로 500주를 유상증자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금 발행금액으로 들어온다. 5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은 100만 원인가요? 됐고, 그 다음 자본금 항상 액면으로 증가한다. 500주 곱하기 액면 1,000원 50만 원. 자, 대자 차이가 여기 이제 50만 원 나오죠? 여기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자, 역시나 손익이 나타나질 않고 있죠.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 3번 2000X1년 7월 중 시가 500만 원 토지를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 받았대요. 자산 수중 이익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자, 자산 수중 이익은 반드시 받은 게 토지죠. 토지의 공정가치. 토지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결국 시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로 잡아라. 자산 수중 이익이다. 자,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렇게. 자, 여기 답이 되겠죠?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 수중 이익은 뭐다? 영업의 수익. 어쨌든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 4번 2000X1년 8월 중 단기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3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현금 나가고 잡혀있던 부채, 단기 차입금이 사라진다. 역시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 답이 3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의 범위. 자, 밑에 친절한 경석 시에 영업의 비용의 분류 쫙 나오고 있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눈팅 하나하나 잘 해두시고. 자, 첫 봤다. 이자 비용 나오고 있어요. 이자 비용. 그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요거는 매출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즉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입니다. 일반적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쪽으로 가지만 미수금, 대여금,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개종 과목도 다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식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중요하고. 그다음 뭐 유가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는 원가성이 없는 부분, 즉 비정상 감모, 영업의 비용. 정상 감모는 뭡니까? 매출 원가예요. 원가성이 있는 부분. 주의하셔야 됐고. 그 다음 외환차손,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 기부금. 접대비는 판관비지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또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그 다음 투자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사채 상환 손실,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손실, 에라 모르겠다, 잡손실, 영업의 비용, 여기까지. 자, 문제. 영업의 비용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영업 외 비용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일단 2번, 3번, 4번 기부금, 외환, 차손, 사채 상환 손실 무조건 영업의 비용이죠. 요거는. 하지만 1번의 복리후생비 얘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판관비 또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뭐 제조 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1번이 답이고 그다음 영업의 비용의 식별.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의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가 다른 항목은 어느 것인가? 주는 문제. 자, 감가상각비나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우리 유통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다? 여기 다 판관비로 들어가죠. 판관비. 하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 답이 4번이 되겠고 그 다음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 자, 다음 중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는 수익 창출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당연한 말이고 2번 비용은 제품의 판매나 이것도 정의죠. 이게 또 판매나 생산, 용역 제공 및 회사의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발생액이다. 3번 틀렸죠. 재해 손실은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말도 안 됩니다. 재해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3번 틀렸고 4번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의 정의가 또 있네요. 읽어보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 활동 또는 회사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뭐다?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 자, 답이 3번이었고 그 다음 비용의 이익감소 효과.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또 해보죠. 1번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다. 자, 장기 차입금 사라지고 잡혀있던 장기 차입금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게 되면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한다. 뭐 단기순이익과는 뭐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게 뭐다? 평가 손실이 단기 손익이었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이다. 평가 손실 잡고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시켜라. 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잡히죠. 비용이 잡히면 단기 손익이 감소한다. 답이 2번이네요. 2번. 3번 매입 채무의 지급이다. 매입 채무를 없애라. 하고 현금이 나갔다. 그 다음 4번 매출 채권을 회수했다. 현금이 들어오죠. 매출 채권 감소하고 현금 회수했다. 그 다음 매출 채권이 사라진다. 자, 어쨌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잡히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보험 차익 계산. 자, 실전에서는 보험 차익을 어떻게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험 차익은 뭐다? 보험금 수령액이 있겠죠. 수령액, 보험금 수령액. 여기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 있을 겁니다. 화재가 나서 뭐가 없어졌다. 그 장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빼서 구한다. 물론 이제 플러스 금액이 나오겠죠. 실전에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 물론 회계 처리도 할 거지만은 회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자, 2000X 1년 12월에 주 3일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었으나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 3일이 인식할 보험 차익은 얼마인가? 자, 공장의 취득원가 4천, 그다음 화재 당시 공장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부 금액이 나오죠? 장부 금액 4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뺀 거 3,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화재 당시 공장의 공정가치 불필요한 자료고, 그 다음 보험금 수령액이 3,500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3,500 됐습니다. 3,500에서 마이너스 3,000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구한 것이다. 자,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자, 보험금이, 현금이 3,5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건물 취득 원가 사라져요.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라집니다. 1,000만 원 사라지고. 자, 대차 차이가 나오죠? 대차 차이. 이게 바로 보험 차익이다. 어쨌든 반드시 실전에서는 회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그냥 보험금 수령액에서 장부금액 차감해 버리면 보험 차익입니다. 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산표의 기능. 자, 다음 계정 과목의 잔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은 주는 문제죠. 잔액이 정확한지 여부, 즉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는가? 요거를 재무제표 작성 전에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바로 시산표 얘기입니다. 그것도 결산 수정 분계하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 그 얘기입니다. 자, 해설에는 제가 깊숙하게 그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에 대한 얘기를 쫙 해놨어요. 한번 읽을 거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그 세 번째 줄에 총계적 원장의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작성 양식의 식별. 우리 핵심 이론에서 봤던 것처럼 해설해 보시면 먼저 이 시산표죠. 시산표가 이제 양식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합계 시산표 보면은 합계, 차변합계, 대변합계 해가지고 쭉 써주는 거예요. 차변합계는 45만 원 현금이, 대변합계는 합쳐봤더니 현금이 5만 원. 그 다음 잔액 시산표는 두 개를 퉁쳐버리죠. 그러니까 잔액만 나타납니다. 45만 원에서 대변 5만 원 퉁쳐버리면 차변 잔액 4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잔액 시산표.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게 바로 합계 잔액 시산표죠. 그래서 합계에 각각 45만 원, 5만 원. 그거의 잔액은 차변 쪽에 4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합계 잔액 시산표. 실무상은 전부
합계 잔액 시산표를 씁니다. 자,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양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죠?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매출 채권 800, 그 다음에 대변합계 300. 퉁치면은 잔액이 500이다. 라고 차변에 합계 잔액 시산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산표 오류 시 검토의 순서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났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순으로 검토한다 그랬죠? 거꾸로 가야 돼. 해왔던 짓거리에 거꾸로 가야 된다. 역순으로 검토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산표를 작성한 결과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를 검토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검토 순서는 역순으로 갑니다. 역순의 맨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거래나 지출이나 뭐가 일어났을 때 뭡니까? 우리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게 있겠죠? 세금 계산서, 영수증. 최종적으로 저기 처음에 나타나는 건 그 거래 증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 증빙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제일 먼저 자, 시산표 일단은 시작점이죠. 그 다음 거꾸로 시산표 전이 뭐예요? 총계정 원장 역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이나 뭐나 어떤 보조 장부가 있을 거예요. 그 보조 원장 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분계를 했던 전표가 있습니다. 그 전표가 되는 거고 전표의 더 윗단계 뭐예요? 말씀드렸던 거래 증빙,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시산표의 작성. 자, 딱 보는 것처럼 큰 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등치가 커 보여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움찔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가. 왠지 큰 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겁을 먹어요. 그런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빈출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 문제. 주 3일의 시산표, 잔액 시산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괄호 안에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돼 있어요. 자, 대변 쪽에 보면은 대변 쪽에 그 이자 수익의 대변에 괄호가 돼 있죠. 그 금액이 얼마냐.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한다는 요걸 이용해서 그 차이를 갖다 이제 이자 수익이 얼마다 해주면 되는데 어떤 수험생들이 차변합계를 막 다 더하고 있어요. 문제를 검토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거기 차변에 8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45만 원 플러스 55만 원 40만 원 다 합치고 있습니다. 차변합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차변합계 얼마지? 그냥 쫙 구합니다. 이걸 이게 얼마지? 막 구해요. 그래서 계산기 딱 두드리니까 530만 원 딱 나와요. 근데 허걱 헐 530만 원이 주어져 있어요. 합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변합계 530만 원. 게임 끝. 그 다음 대변합계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구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보이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80만 원 플러스 자 100만 원 플러스 70만 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20만 원 그 다음 250만 원 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 합계 얘가 뭐다? 일치한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요. 같게 만들려면 얘가 얼마일까? 자, 이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보면은 이자 수익 10만 원이에요. 자,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 반드시 저렇게 합계 금액의 일치로서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막무가내로 차변합계 막 다 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총 합계가 주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